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기대감 안고 시작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양시장 방향 달리했는데요. 코스피는 0.4% 상승으로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은 좀 이어갔지만 잠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시장 점검해드리고 또 우리 종목들 잘 가져가는 전략들 함께 세워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이지원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역시 시장은 또 강한 상승을 좀 하지 못했지만 상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의 상승률만큼 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가 굉장히 좀 크게 갈리기 때문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배트맨과 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디가 주도주고 주도 섹터인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이어지는지 이 시장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레포트를 좀 비교해 보신다면 역시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든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한 해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시장이 좀 돼야 될 때가 있는데 올해가 아마 그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레포트 전략 잘 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내 종목들이 주도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떤 종목들을 좀 사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잘 챙겨가시고요.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대의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알려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원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서도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먼저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거래소는 0.4% 강세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이기는 하지만 아주 소폭 약보합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으로 또 매수를 했고요.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수급이 좀 받쳐줄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시장이 오전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좀 있었고요. 모멘텀도 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율 조작 지정국에서 중국이 좀 해제되었고, 특히 이제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중국 수출이 바닥을 치고, 좀 상승 전환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가 좀 이어질 수 있었는데, 기간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직전 고점, 전년도 고점에 지금 이제 오늘 좀 다다르면서, 일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금융투자는 뭐 솔직히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처리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이 매물을 착실히 소화하면서 특히 IT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을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마 이제 직전 전년도 고점을 놓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뭐 조금 쉬어간다고 해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좀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신다면 여전히 시장은 이제 상승 기조 속에 좀 들어와 있고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리스크가 아직까지 이제 돌발적으로 중간중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좀 보시되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의약 바이오 업종 쪽이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뚜껑이 좀 열릴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 위주로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움직임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기 전까지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좀 정리 관점에서 보시면서 시장 업종 전체 하락에 좀 대비하는 모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문제없이 조금 눌림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함께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IT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고요. 자,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먼저 문자 들어와 있네요. 자, 7274님 인터플렉스 갖고 계시고요. 17,1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주인데 자, 오늘 종가 1.59% 하락하면서 15,500원으로 오늘 장 마쳤네요. 자, 이지연 전문가님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10월 달에 먼저 들어왔던 이유는 PCB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 전체 호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상승을 줬을 때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삼성전기부터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IT 종목 중에서는 가장 선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이때 인터플렉스도 업황이 호황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다만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좀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에서 그렇게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좀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밑에 지지선을 보면 14,950원에서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할 개연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위쪽으로 꺼져 있는 18,200원까지 좀 박스의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업황이 호황이기 때문에 행보 이후에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8,2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지지선은 14,950원, 18,200원에서 물량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털어내고 나머지 물량으로 고점 돌파 시도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첫 번째 문자 상담 해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테스요. 네, 테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630원의 비중 10%입니다. 네, 25,630원의 비중 10%. 예. 테스 반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지금 또 조금 수익을 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바로 상담해 예.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셨다 그렇죠? 예. 조금 12월 달에 매수하셨죠? 예. 12월 말쯤 돼 매수하고 곧 늦게 했어요. 네. 자,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2차 상승을 좀 기대하고, 추가로 예. 이제 여기 이제 좀 매수를 하셨다 그랬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 가운데서 메모리 쪽인데 D램 쪽이 아니고 낸드 쪽이죠. 그래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 지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뚜껑 열어보니까 D램 쪽이 상당히 강했고요. D램 쪽이 12월 달에 한 10% 넘는 상승을 좀 원가 상승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이제 낸드도 가격 상승 요인에서 이제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는 나왔지만 아무래도 D램보다는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배입선 돌파 위에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았고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을 좀 가기 때문에 일단 그려지는 그림은 위쪽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다만
기간 조정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이제 모멘텀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종목은 일단은 위쪽으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아래쪽에 지지선은 좀 멉니다. 22,500원에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고 지금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좀 볼 수 있는 가격은 29,000원 정도까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29,000원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22,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어쨌든 올 한 해 1분기는 지금 현재 IT 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큰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1차 목표 가격은 29,000원까지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기간은 아마 지금 현재 반도체가 선 먼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조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 좀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늦어도 1분기 안에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테스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목표가 29,000원으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들어와 있네요. 문자 번호 1988님, ABL 바이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2,900원입니다. 그리고 20% 갖고 계시는데, 자, 근래 며칠 동안,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조정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뭐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상담을 했던 종목이죠. 지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에 좀 가능성이 있는 6개 업체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번 며칠 전 상담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이제 이 구간에서 뭐 아니면 이제 도에 이제 지금 구간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지지선은 15,600원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좀 볼 수 있는 지지선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좀 약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4,000원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기술적 구간이 그렇게 신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제 기술 이전이나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고 그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24,000원도 한 번에 뚫고 올라가겠죠.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또 직전 저점이 15,600원까지 계속해서 지지적 테스트를 바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뭐 사실 뭐 아니면 도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은 15,600원. 목표 가격은 24,000원인데 문제는 24,000원을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 지지선이 15,600원을 단번에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관점을 좀 보신다면은 목표 가격과 지지선 좀 설정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좀 보시면서 결국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좀 보고 어떤 계약 체결이 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계약 체결이 좀 어느 정도 뉴스에서 불거진다 이러면 24,000원 돌파까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600원 지지로 24,000원 1차 목표까지만 결론적으로는 계약체 기술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좀 보고 계시는데 일단 지지선은 15,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전략자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이준 코스맥스요. 제이준 코스메틱,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5,130원에 30%요. 5,130원에 30%. 네. 네, 화장품 관련주인데 오늘 종가가 5,120원입니다. 조금 10원 종가보다 높게 사셨는데 자, 이주환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저 며칠 됐어요. 한 열흘, 그러니까 일주일인가 됐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다 그렇죠? 네. 네, 5,130원이기 때문에 지금 딱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예,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지금 한번 볼만한 종목입니다. 볼만한 종목이고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험한령 해제와 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좀 모멘텀이 들었죠. 지금 현재 험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이 화장품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도, 여행주 관련된 종목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한번 테마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 종목들이 지금 12월 달 넘어오면서 1월 달부터 이제 실적이 좀 반등을 주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반등을 이끈 쪽이 색조 화장품하고 마스크팩 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가장 강점을 두고 있는데 이 제이준 코스메틱은 마스크팩 쪽으로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데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이 5,130원인데 이제 직전 고점에서 딱 사셨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보시면 5,130원부터 해서 위쪽으로 5,400원 정도가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서 사든지 안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아래쪽에서 좀 눌려지는 곳에서 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사셔야 되는데 딱 이제 그 부분에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격이 조금 위치가 애매한 곳에 들어갔다는 점. 그래도 일단은 아래쪽에 지지선을 이 종목은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4,300원까지 지지선을 좀 잡고요. 지금 이제 고점 돌파를 좀 보셔야 됩니다. 5,400원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볼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넘어갈 개연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만약에 5,400원 요 매물대를 돌파하면 위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한 6,600원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6,6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4,300원으로 설정을 좀 하시고요. 지금 매수 가격에서 5,4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면 이 지금 섹터가 예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한번 상승을 줬다가 못하면 좀 눌렸다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테마가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언제까지?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이 일정이 잡히거나 방한할 때까지. 그래서 일단 대응을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5,400원을 돌파하게 되면 6,600원까지 보시고요. 5,4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5,400원 살짝 밑에서 5,300원대에서 한번 청산을 하세요. 청산을 하시고 그러면 이 종목은 또 테마가 형성되기 전까지 아래쪽으로 한 4,300원, 400원, 500원 요 구간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가지고 위쪽으로 5,400원까지 돌파한지 못하는지 좀 보는 이런 사고 파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4,300원,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5,400원 돌파 여부, 그다음에 마지막 밑에 목표 가격은 6,6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적어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예. 네, 제이준 코스메틱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관심 가져볼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전략 세워주신 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젠이요. 시젠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8,400원에 20%. 28,400원에 20%. 아, 네, 알겠습니다. 시젠 28,400원. 시젠이 그래도 좀 수익 중이시기는 한데 오늘 8%가량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대응하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수 가격이 23,800원이 아니라 그렇죠? 28,400원. 28,400원요? 네. 예, 상당히 좀 높게 사셨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급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 사실 이제 제가 서두에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가 이 바이오 제약 쪽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바이오가 이제 시장 모멘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걸 가지고 한번 1월 초에 싹 들어왔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좀 그 테마에서 매기가 좀 빠질 시기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이 종목이 지금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탄탄한 부분에서 좀 갔다가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사신 가격은 28,400원이기 때문에 수익은 지금 나 있다 그렇죠. 예, 예. 한 번쯤 이제 청산을 하고 가셨으면 좀 좋았을 모습인데 뭐 갑자기 빠져서 총살을 수가 없어요.
예, 못했죠. 오늘 급락하는 바람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대응 방법을 좀 한번 요렇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매수하신 가격은 28,400원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 좀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익폭이 좀 나 있습니다. 지금 밑에 이제 지지선을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요 25,000원, 27,000원 사이 여기가 이제 좀 지지선인데 어쨌든 매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오늘 지금 현재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요 급락은 바로 이제 하루 만에 멈추기보다는 하루 이틀 좀 이어질 개연성이 좀 큽니다.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질 개연성이 좀 크고요. 대신에 이제 이 급락을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을 좀 보면 이게 한 번에 다 떨어질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반등 줬다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이런 모양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낮은 조정이 나오면은 그걸 좀 견뎠다가요. 반등을 줄 때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등 가격은 지금 최대한 잡았을 때 한 33,500원 정도 위쪽에 좀 보신다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줘서 33,500원 정도가 오면 일단은 한번 빠져나오십시오. 청산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상으로 크게 아주 뭐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닥 쪽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집이 잘 됐고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좀 빠지더라도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좀 견디시면 반등은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주면 33,500원 정도에서는 최소 이제 절반이라도 청산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 28,4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 줬을 때 33,500원 정도 여기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좀 안타깝지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급락이 없었으면 상승폭을 좀 키워갈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오늘 하락이 조금은 추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33,500원 정도에서는 좀 무리하지 말고 좀 빠져나온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CGN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락이 좀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조정을 좀 견뎠다가 반등을 한다면 33,500원 선에 매도해보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들어와 있네요. 1480님, UNI 갖고 계시고요. 5,9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비중이 30%인데요. UNI 5,900원 지금 매수하신 지 한 달 정도 조금 더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이제 이탈하던 좀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항선이 좀 돼버렸죠. 5,900원인데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최저가가 5,200원인데 여기를 좀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매수하시는 가격은 5,900원인데 지금 현재 패턴으로 보면 5,900원까지는 좀 올라갈 개연성이 좀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5,900원 정도에서부터 위쪽으로 한 6,100원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종목은 5,900원에서 6,100원 사이에서 청산을 하시고 좀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진선이 이탈했는데 그래도 지금 운이 좋게 지금 이쪽 구간에서 새로 매집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900원에서 6,100원 사이에서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UNI 5,900원에서 6,100원 사이에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바로 연결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코닉글로리요. 코닉글로리,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410원에 30%요. 1,410원에 30%. 코닉글로리 어제 좀 급락이 나왔고 오늘은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종가 1,3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목. 반갑습니다. 코닉글로리는 조금 이제 최근에 좀 부침이 좀 있었다 그렇죠. 경영권 관련해서 안팎에 좀 뉴스도 좀 많이 나왔고 적대적 그러니까 M&A 오늘 종목고시에 또 예. 뉴스가 경정병력 소송 제기에 10일 날에 한번 종목고시 뜨고 오늘이 또 떴는데 예. 이게가 악재인지 호재인지 제가 이제 이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시고 딱 정리를 하십시오. 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어저께 급등했다가 내려왔다 그렇죠. 네, 급등했다가 그때 내려왔다. 매도를 못 해가지고 요때 이제 매도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맞죠. 이렇게 네네네. 급등했다가 내려온 이유가 있죠. 뭡니까?
적대적 M&A가 들어왔다 그렇죠. 네네. 적대적 M&A 들어왔는데 보통은 적대적 M&A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호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대적 M&A가 들어오면 주가가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올라온 부분은 지키질 못하고 그대로 당일날 다 내려와 버렸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 이 종목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적대적 M&A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싹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너무나 하루 만에 바로 올랐다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팔지를 못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쪽에 이 종목은 1,150원이 아주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되는 가격대예요. 근데 이 가격대를 보시면은 지금 12월 달에 요 가격대를 1,150원에 지금 잡아놓고 보시면은 12월 달 이후에 지금 계속 넘으면서 1월 달까지 여기를 이탈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1,150원이 이탈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 1,150원은 강력한 지지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덧지 모양이 좀 나왔는데 여기가 지지가 되면 일단 반등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면.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좀 가격대를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0원 지지를 꼭 지켜야 되고요. 1,150원이 지지가 되면 위쪽으로 지금 반등을 줬던 1,5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원대까지 반등을 좀 볼 수 있고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한 1,700원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예상되는 가격대는 1,150원이 지지가 되면 한 1,5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1,500원대 위에서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사 펀더멘탈이 좋거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가 아니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안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1,15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1차 목표 가격은 1,500원으로 좀 잡고 만약에 1,500원대에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본다면 1,7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욕심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걸 좀 보시면서 지지선에서 반등을 주면 본전 위에서 일단 청산하고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꼭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저번에는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저 쭉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올라갔다 쭉 내려오는 바람에 그 매도 타임을 그저 빨리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만약에 반등이 나면 뒤도 보지 말고 1,500원 위에서 그냥 바로 다 청산을 해버리십시오. 예, 요번에는 1,500원 올라가면. 근데 1,500원 오늘 나온 공시가, 종목 공시가 그거 호재인가 악재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 공시는 호재인데 그 호재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50원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일단 요번에 무조건 청산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무조건 청산하세요. 지금은. 아시겠죠? 예. 망설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니클로리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1,150원 선 지지가 강하게 있다고 하니까요. 또 반등 나오면 청산하는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하실까요? 네. 뉴텔인데요. 네. 저번에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16,800원에 매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가격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너무 손실이 커서 얼른 못 팔았는데 걱정이 돼서요. 오늘 꼭 팔아야 되는 날이지. 요 정도 이제 제가 요때쯤에 전화 한번 하라고 그러셨죠.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예. 이 종목은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요 흘러내릴 때 매도하지 말고 반등 개연성이 좋았을 때 이제 16,800원 정도에서부터 이제 매도를 좀 볼 수 있는데 네네. 요때 되면 이제 전화를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종목 자체가 네.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기간 조정 이후에 업황이 올해부터 조금 호조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인 이 섹터 전체가 호조로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참았다가 일단 기다렸다 반등 시 좀 매매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16,800원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냐라면 이제 내일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오잖아요. 네네. 내일이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고 모레도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네네. 일단은 전량 청산하십시오. 아, 네네. 청산하시고요. 만약에 네네. 오늘 지금 양봉인데 내일 양봉이 나온다 이러면
네네.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아, 네네.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되고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모습은 1차 상승 이후에 눌러줬다가 목표가까지 다시 지금 돌파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네. 이제 돌파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돌파가 네네. 되면은 위쪽에 볼 수 있는 매수한 가격대 2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돌파가 되면 16,800원이 넘어가면은 2만 원까지 보시고요. 아, 16,800원에서 내일도 음봉이 나오고 모레도 네. 짧은 음봉이 나온다. 이러면 일단 물량을 그냥 줄여버리십시오. 아, 네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뉴트리 상담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또 시원하게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업황이 호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좀 짚어 주셨고, 반등하면 또 이에 알맞게 대응해보자 이런 전략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전략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 들어와 있네요. 나노메딕스고요. 매수가가 11,000원 그리고 30%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종가로 7,320원 조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살펴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신 가격대가 딱 저항의 이제 매물대의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매물대가 1,700원 정도부터 매물대가 위쪽으로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000원대는 매물대에 딱 걸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아래쪽은 지금 현재 이제 6,600원 정도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지금 6,600원 정도에 있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요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면 여기서 크게 더 빠져서 가격 조정을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견디셔야 되는 거죠. 살짝 이탈하더라도 복귀할 거니까 견디셔야 되고, 견디신 이후에 이제 반등을 줬을 때 이제 청산하는 전략 좀 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11,700원 정도부터 지금 현재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은 11,700원 정도에서 일단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6,600원 정도가 지지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6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1,700원 정도까지는 보시는데, 욕심을 좀 덜 부리신다면,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1차 지금 올라오는 가격대 보면 9,100원 정도의 또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9,100원 정도의 절반을 청산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나머지 물량을 1,700원 정도에서 나머지 물량 전량 청산. 일단은 이 종목은 빠져나온 포커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6,6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으로 1차 9,100원, 2차 1,700원 이렇게 전량 청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6,600원 지지선 설정해 주셨고요. 만약에 그 지지 받는다면 9,100원 선에서 일단 절반 청산하시고 나머지는 2차 목표가 1,700원 선에서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라닉스요. 라닉스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340원에 20%입니다. 네, 9,340원에 2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9,010원대인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저녁마다 제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모습을 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매수 가격이 9,340원이라 그렇죠. 네, 수익이 났었는데 그렇네요. 아파가지고. 네, 조금은 안 팔고 계셨더니 좀 내려왔다 그렇죠. 네. 자, 이 종목은 사실 이제 굉장히 IT 이제 부품 종목 중에서는 뭐 무슨 솔루션부터 해서 보안, 뭐 사물, 자율 인터넷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여러 곳에 지금 발을 좀 거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것 하나를 딱 꼬집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 테마가 좀 들어간다는 부분 조금 어렵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위쪽에 이제 9,900원을 그때 저항선으로 좀 설정해 드렸다 그렇죠. 그래서 9,900원은 1차 목표가를 아마 제시했던 것 같은데 네. 9,900원 정도에서 일단은 한 번쯤은 털고 밑에서 자시 잡는 부분도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상향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기간 조정 좀 거쳤다가 1차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예상되는 부분은 이렇죠. 아래쪽에서 지금 받았고 1차적으로 상승했고 직전에 이제 매물대가 9,900원 정도에서부터 좀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한 번에 넘어가지는 못할 거고 한번 부딪혔다가 아래쪽으로 좀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지지받고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촉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번 청산을 좀 해주시면 여기서 재미수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기는 어렵고 매물대에 걸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상되는 모습은 아래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좀 지지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받는 가격대를 좀 보면은 1차적으로 8,400원대 초중반 여기서 한 지지를 한번 받을 수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좀 많이 했는데 7,400원대 지지입니다. 근데 아마 이 종목은 8,000원에서 8,400원대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구간에서 좀 행보를 하다가 그냥 다시 9,9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중이 20%시잖아요. 네. 비중이 20%니까 이번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이번에는 9,900원에서 10% 청산하세요. 절반. 10% 청산하고요. 나머지 절반으로 돌파를 보거나 혹은 10% 청산한 이후에 눌려지면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8,400원대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좀 롤링이 필요해요. 요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900원에서 일단 1차 목표가를 드리고 10% 청산을 좀 하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세는 뭐 그렇게 하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눌렀다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올라가는데 9,900원을 돌파하는 데 대한 시간이 좀 걸리니까 9,900원에서 절반 정도 10% 청산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좀 장기간 홀딩한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그러시면은요. 내일 밑으로 더 내려올 것 같으신가요? 지금은 내려오는 거를 그렇게 크게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은 들어올 수 있다. 그래도 조정이 크지 않다. 밑에 지지선 8,400원 1차로 좀 잡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고점 돌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00원에서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10% 가지고 가세요. 네, 9,900원은 바로 올 수 있을까요? 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갑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라닉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받아보죠. 여보세요? 자, 전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LG야. LG화학, 매수가와 LG 화학. 기준은요? 네. 자, 우리 32만 5천 원에 10%를. 네, 32만 5천 원에 10% 갖고 계시는데, 자, 지금 TV 소리 켜고 보고 계시면은요, 볼륨 좀 줄여주시고, 네, 저희와 전화 통화로만 같이 할게요. 네. 네,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종목 32만 5천에 사셨다 그렇죠? 자, 네. 이 종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2차전지와 관련해가지고 12월 달까지 4분기까지 좀 어렵다. 1분기를 좀 넘어가면서 이제 모멘텀이 좀 붙을 것이다. 1분기 초반까지 좀 고생하시면 이후에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좀 모멘텀이 조금 더 빨리 들어왔죠. 1분기가 아직 중반이 아닌데 좀 빨리 들어왔고 이 종목은 지금 33만 원이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계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 33만 원을 좀 드렸고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면 위쪽은 이제 볼 수 있는 두 번째 목표 가격이 36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전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상승 모멘텀이 좀 붙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을 36만 원으로 드릴게요. 36만 원 오면 일단 청산을 좀 고려하시고 밑에 이제 지지선은 30만 8천 원 정도로 드릴게요. 30만 8천 원. 30만 8천 원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 가격이 36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네. 31만 5천 원이거든요. 32만 5천 원? 1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밑에서 좀 사셨으니까 네. 밑에 지지선까지 30만 8천 원 정도까지 견딜 수 있잖아요. 31만 5천 원이니까. 견디면서 거기에 이탈하지 않으면 위에 36만 원까지 보세요. 36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좀 안 좋다 할래 팔까 싶었거든요. 아니요. 이 종목 그냥 36만 원까지 들고 가세요. 들어갈까요? 네. 31만 내려올까요? 36만 원 목표가 딱 잡고 지지선 30만 8천 원 이렇게 딱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G화학 지지가 30만 8천 원 그리고 목표가 3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이재원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많은 정보들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오늘은 어떤 정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어제 이제 백일선과 관련된 연관성이 좀 있는데요. 눌림목에 대한 공략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트레이딩 팁이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시장이 좀 상승 추세에 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최근 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눌림목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뭐 어쨌든 상승 추세 중에 눌림목인데 바닥권에서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승 중일 때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보통 이중 바닥이나 삼중 바닥이 형성하는 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고요. 추세적인 상승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이렇게 눌림목대에 들어오는 구간,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구간은 이제 기다리는 인내심이 좀 필요한데, 인내심을 이제 가진 자만 이제 종목을 좀 쟁취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부분을 좀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바닥 확인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락하던 종목이 바닥을 크게 한번 형성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반등을 주고 난 뒤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가능하신 분이 이 바닥권을 놓고 2차 대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보통 이제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죠.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 있고, 차트가 이중 바닥을 형성하거나 혹은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보조 지표가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죠.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뭐 RSI 같은 이렇게 보조 지표가 이중 바닥을 형성할 때 진입을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 쪽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한 종목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종목을 여기와 A와 B로 나눴을 때 B라는 바닥에서 들어가고 싶으면 첫 번째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A라는 바닥이 상당히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A라는 바닥에 신뢰성이 있어야 B라는 지점에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A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감이 좀 편하죠.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종목들이 1차적으로 여기서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요. 반등을 주고 내려왔을 때 2차적으로 이제 바닥을 형성한 지점을 좀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넣어서 직전 저점을 이렇게 봤을 때 이 구간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냐, 이 구간이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냐, 거래량으로도 어느 정도 가늠이 좀 가능하고요. 좀 헷갈릴 때는 이제 위쪽으로 좀 해서 보조지표를 좀 볼 수 있죠. 이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인데 A 바닥을 형성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라는 바닥이 형성됐을 때 스토캐스틱이 가무디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B라는 바닥을 형성할 때 이 종목은 지금 평행하게 좀 보이지만 위쪽에 보시면은 스토캐스틱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이버전스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A라는 지점보다 B라는 지점이 확인이 좀 높게 들어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다이버전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조 지표가 쌍바닥을 좀 크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간은 보조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좀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이제 다음 종목도 한 번 더 비슷한 경우인데 좀 보겠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1차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이 A라는 바닥권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B라는 바닥권을 형성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보조지표 외에 좀 확인한 부분이 있죠. 뭡니까?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A라는 지점의 거래량이 확인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고, B라는 지점에서 A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소폭 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A라는 지점에서는 스토캐스틱 가미도 구간이 일단 끝나는 지점을 보이고 있고요. B라는 지점에서 보시면은 여기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좀 높이가 좀 형성돼 있다. 위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지점이 뭡니까? 신뢰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지점을 보내고 난 뒤에 B라는 지점, 눌림 지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잡는 게 121선 아래에서 바닥권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을 잡는 눌림 공략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120선까지 참았다가 120선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선 안에서 바닥권에서 진입을 하시는 거는 나는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좀 볼 수 있다라는 분들이 이 바닥권에 좀 형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보조 지표나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AB 지점에 대한 신뢰성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직전 저점을 보고 지지할 걸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데 이 하락은 전부 다 맞게 되는 거죠. 손절없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진입하는 방법은 반드시 거래량이든 보조 지표든 혹은 다른 지표든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교차해서 확인을 해서 바닥이라는 징후를 좀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좀 강조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중에 이제 상승한 종목을 찾는,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추세 중에는, 바닥은 이중바닥이나 삼중바닥 형성을 좀 보지만 추세증은 보통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지점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121선이 있습니다. 120선. 121선을 아래쪽은 하락 추세라고 보시고 120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로, 레벨업,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121선을 처음 문호 돌파한 이후에 어디선가 눌려지는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1차 상승보다는 요 2차 상승이 더 크거든요. 보통 파동 원리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구간을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120선 같은 돌파 이후에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정배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단기가 20일, 60일, 120일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눌림목을 들어오는 거죠.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보조지표를 쓸 수도 있고 이동평균선을 쓸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좋은 방법인데, 보통은 이제 보조지표보다 이동평균선을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주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받으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21선과 있고, 뭐 61선, 121선. 짧게 보시는 분들 11선에 뭐 급등주는 5일선도 보죠.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게 이제 21선에서 지지받을지, 60선에서 지지받을지, 120선에서 받을지,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디서 지지받을지는. 앞에서 21선에 지지받아도 여기서는 61선에 받을 수 있고, 61선에 못 받으면 120선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밀려내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물타기가 되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그래도 마지막에 자존심이 뭡니까? 120선이지 않습니까? 121선에서 좀 받으면 더 밀릴 데가 없는 거죠. 웬만하면 120선에서 거의 다 받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20선, 60선 받을지는 사실 이제 퀘스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쓰지 말고 뭘 했습니까? 보조지표를 같이 써가지고, 눌림 자리를 좀 찾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최근 장의 경향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 장에 맞춰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120선 밀집된 구간에서 1차적으로 상승을 한번 줬죠. 상승을 주고 난 뒤에 이제 눌림목에 들어왔다 그랬죠.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지금 요 구간이 이제 눌림목인데 21선을 살짝 이탈했다 그랬죠. 21선 살짝 이탈해서 61선 정도에 지지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뭡니까? 위쪽에서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감요도에 1차적으로 들어왔죠.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매수 자리가 되겠죠. 첫 번째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 종목이 뭡니까? 한솔테크닉스죠. 그래서 카톡방에서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지금 아주 좋은 자리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뒤에 지금 하루에 10% 넘는 급등도 나오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자리는 뭡니까? 이런 자리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을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카톡방에서 투표를 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몇 명이 살 수 있었을까? 저희 카톡방에 적어도 한 4, 50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160분이 넘게 계시는데, 여기서 과연 몇 명이 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투표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몇 명이 과연 샀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걸 봤다 못 봤다 이렇게 했는데, 한 분 사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사셔가지고 그분만 수익이 나셨고, 이게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한 분밖에 못 사셨을까요? 뻔하죠. 못 봤다, 내용을 못 봤다, 이런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면 이런 분들 내용을 못 봤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뭡니까? 이 급락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죠, 이 급락이. 이 급락이 하루에 한 5, 6%, 마이너스 5, 6% 정도 떨어지면 겁나서 못 사는 거죠, 다음날. 근데 그 다음날, 이날 못 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거죠. 결국 이제 눌림목에 공략하는 제가 오늘 드리고자 말씀은 뭐냐면, 추세가 있는 종목은 눌림목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눌림목을 한 번에 공략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를 사겠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만약에 5%를 사고 추가에 여기서 5%를 산다고 하면 겁나지 않는 거죠. 한 번에 정확하게 들으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구간에서 사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물론 못 봐서 못 사신 분도 있고 대신에 또 제가 또 이렇게 100% 카톡방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 하기 때문에 좀 말이 좀 불분명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한 분이 매수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매수를 못 하셨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추세가 상승 중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결국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IT 종목들. 결국 이 눌림목을 기다리는 종목들이 들어왔을 때 가감하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눌림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을 활용해서 또 분할 매수하는 방법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정보 가득가득 전해드렸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지환 전문가와 이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꼭 입장하셔서 오늘 말씀해드린 이런 꿀팁들 가득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